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기록될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공보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전 투표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두 분께서는 사전 투표 하셨나요? 아니면 바쁘셔서 본 투표 하실 계획이신가요? 먼저 전 의원님. 네,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서 예. 어제 사전 투표 했습니다. 어제 하셨고. 어제 했습니다. 가보시니까 현장 분위기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굉장히 이제 투표 열기가 높았고요. 일단은 오미크론 때문에 일단 건강할 때 좀 투표를 먼저 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예. 더 중요하게는 이제 투표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제 뭐 말을 거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 위기 국면을 좀 잘 대처하고 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 5년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에서 좀 나오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걸로 보자면 이제 위기에 강한 후보가 누군지 상당히 어제 나오면서 좀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투표장 이렇게. 가서는 뭔가 우리 쪽이 좀 더 승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기운을 좀 받으셨다는 그럴 건가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거의 본질, 선거는 내 대신 일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 여러 위기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응답을 하는 거 아닌가. 높은 사전 투표율로 국민들의 응답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정하 단장님 혹시 사전 투표 하셨어요? 저도 제 지역구인 그 강원도 원주에서 그저께 일찌감치 사전 투표를 하고 어제 그제 다 이제 사전 투표구 입구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었는데 선거 동료 사전 투표 다행입니다. 균형을 맞춰서 지금 대답을 주실 수 있어서 박 단장님은 직접 현장에 가니까 분위기가 제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전에 선거했던 것보다 이번 사전 투표가 오히려 열기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40여 분 기다렸어요. 줄을 굉장히 서서 40여 분 동안 기다려서 올라가서 투표를 하고 관내 투표줄 달랐을 텐데 관내 다 투표줄은 관내 투표줄은 그냥 올라가셨고 많지 않아서 관내 투표줄이 이렇게 길어서 독사무소 3층에서 투표소가 되어 있었는데 1층 바깥 마당서부터 쭉 줄을 서가지고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 한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 전 의원님께서는 가보니까 뭔가 민주당 쪽 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박 단장님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뭐 서로 주관적인 거니까 저도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그러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 재선거인 총선 때도 사전투표구 앞에서 이제 100m 떨어진 지역에서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봤거든요. 그때 반응하고 지금 반응하고 전혀 반대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제가 사전투표에서 많이 졌는데 이번에는 좀 지나가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 2번이라고 표시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열기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라는 지금까지 있었던 5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하는 분노 투표의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니냐라는 걸 느낄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저도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100% 사전투표를 하게 되셨네요. 결국에는 그 최고 높은 그 수치를 기록한 게 여기서도 좀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이제 그 사전투표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아니면은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다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어떤 역사의 장면으로서 전쟁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의 건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체계 문제라든지 원유 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곡물의 상승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통화량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하고 실제
사상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외적으로도 굉장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코로나 역병과 2년 넘는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런 위기가 최근에 있었는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권 심판, 정권 연장, 뭐 정권 재창출, 국정 뭐 안정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담론이 있지만 이 담론을 뛰어넘는 이 위기 국면, 네. 이 위기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체감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네.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 네. 준비된 후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서 응답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로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적인 요인을 좀 꼽아주셨는데 박 부단장님께서는 앞서서 정권 심판을 꺼내셨어요. 지금 사전 투표율을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에서 좀 많이 투표가 이뤄졌고 또 그중에서도 전남이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전남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50%를 넘었죠. 굉장히 네. 높은 숫자인데요. 전국적으로 36.9%. 그러니까 네.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19대 대선은 26.06%. 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13% 올랐어요. 네. 그렇죠.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근데 네. 이 중에서 보면은 지난번도 높긴 했습니다만은 전남 같은 경우는 50% 훌쩍 높여서 예. 네. 51.46%의 투표율이 나왔고 서울 같은 경우도 37.23%가 나왔어요.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이번 투표율이 높은 데를 보면 전 서울이 평균치보다 높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런 곳이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예. 크게 높지는 못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어제 저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거부터 총선 이후부터 있었던 뭐 선거 관리에 대한 논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 보수적인 분들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층에서는 사전투표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서로의 지지층 말씀이실까요? 서로 이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예. 보여지고 서울에서도 투표율이 평균 이상 자, 가는 모습을 그렇다면 보이는데 전남, 전북 네. 같은 경우에 지금 50% 안팎을 그렇죠. 기록했는데 거기는 민주진영,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집한 거라고 해석을 하세요. 저는 뭐 단일화 이후에 양진영이 그리고 예. 단일화 이전부터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뭐 전통적으로 예. 민주당 계열의 후보에 비해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그동안 높지 못했었는데 예. 그것들이 뭐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구, 경북도 높아야 될 텐데 대구는 또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그거는 부분은 전, 어떻게 봐야 전반적으로 보면은 19대 대선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높았지만 지역적으로는 특성이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전 대선에서도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은 쪽에 있고 원래 그렇죠. 기존에도 광주, 지역별로 전남북 특성이 같은 달랐다. 경우는 전 사전 투표율이 예. 높아요.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예. 낮은 게 19대에서도 똑같이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도 평균치보다는 낮은 게 이번에는 가장 경기 지역이 낮아서 한 예. 33% 3% 정도 나왔습니다. 33%죠. 근데 지난번에도 마지막 꼴찌에서 두 번째인 24.9%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이 좀 있다. 특정이 예.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까 전재수 의원님 쭉 말씀 주셨지만은 국제 정세, 뭐 한반도 정세, 경제 문제 뭐 이런 등등해서 왜 지금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지, 왜 우리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부에 대해 실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전투표의 열기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양당 모두 지지층들이 결집 현상을 예. 보이고 있다. 이런 예. 것들이 종합적인 상황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텃밭 분석해 주셨고 양진영 결집 현상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역별 특징 어떻게 예, 분석하세요? 제가 볼 때는
원래 높았던 곳은 이번에도 높게 나왔고 원래 낮았던 곳은 이번에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 분석은 같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치로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이전 투표율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볼 때는 큰 이제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특정 예. 지역에서 높아졌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경상북도입니다. 네. 경상북도가 이번에 41%를 넘어갔는데 예. 전국 평균 투표율 웃돌았습니다. 이전에도 웃돌긴 했지만 예. 이번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최초로 경북 예. 사람, 경북 안동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제 경북의 좀 투표율에 좀 그러니까 대구 주목을 경북은 합니다.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분류가 됐는데 거기서 더 그 진영이 결집하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더 왔을 것이다. 이렇게 고향 지금 출신에 대한 기대하신다는 거죠. 기대감, 예, 이것이 좀 일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이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서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해보니까 분명하게 읽히는 것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역풍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너무나 센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다음에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다음에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당제를 주장을 해왔는데 오히려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네. 이제 합당을 해버리는 이것에 예. 대해서, 그리고 이번이 4번째 철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한두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4번째까지 저렇게 철수를 해버리면 예. 정치를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이것에 대한 역풍이 이번 사전투표율을 견인하는데 네.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미쳤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전투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들은 따로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투표 현장에서 좀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젯밤에 저희 당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전화가 또 많았고 네.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네. 코로나 환자에 대한 사전투표 문제가 굉장히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관위가 왜 저런 모습을 보였는지 나중에 좀 챙겨봐야 됩니다만은 네. 경기를 운영할 만한 능력도 네. 그리고 판정을 내릴 만한 심판으로의 자격도 저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타난 그 사전투표에서의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 네. 어떻게 뭐 설명도 잘 안 되고 현재까지 선관위도 뭐라 설명을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 한두 가지의 문제가 네.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환자분들이 투표를 하는데 줄을 너무 오래 서 있어야 되는 문제, 네. 외부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가 배분되는 문제도 굉장히 허술했던 것 같고 네. 투표를 하고 난 그 투표 용지에 대한 보관과 이동도 굉장히 네. 허술했던 것 같고 여기에는 뭐 법령 위반의 여지까지 나오는 것 같고 이후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 국민들 일부의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이 책임감 문제도 예. 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직전에 보면은 사실은 뭐 그 선거 프랜카드 문구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방치를 해놓는 듯한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었던 선관위가 결정적으로 저는 예. 이번 사전투표에서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국민들부터 비난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래서 지금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투표에서도 똑같은 네. 일이 저는 뭐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법안 정리를 통해서 사전투표 문제점을 예. 많이 봤습니다만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고 저는 뭐 어떤 문제 법적 뭐 미비점 뭐 이런 걸 떠나서 선관위의 의지 내지는 능력 부재라고밖에 이거는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제 문제점들 지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투표지가 종이 박스에 이렇게 옮겨져서 뭐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갑자기 몰려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입장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또 본투표로까지 이어지면 안 될 텐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과연 이게 2022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과 수준에 맞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냐?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똑같이 문제점을 의식하고 계시는군요. 아무리 물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관내 투표함 한 개, 관외 투표함 한 개만 설치를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에 대한 투표함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종이 박스에다가 투표용지를 받아서 또는 뭐 다른 거에다가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 투표함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자가치료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 개정을 그렇죠.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미 그렇죠. 대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관내 투표함, 관외 투표함 두 개만 둘 수 있도록 지금 법에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자가격리자 투표함 하나, 확진자 투표함 하나 이래 가지고 했더라면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뻔히 예측되는 예상되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본투표까지 이게 좀 준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뭐 말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분명한 입장 표명,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당면에서 3월 9일 날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의 그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일이 3월 9일 날 당장 이제 내일 모레 투표인데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투표함 개수 문제는 이제 법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방법이 시간이 없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 없이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투명 용기라든지 이런데 이제 투표 용지를 받아서 이제 관내든 관내 투표함에 함께 섞는다든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철저하게 책임 소재라든지 다시 한번 선거 전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신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대로 여야 모두 중앙선관위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번 선거가 어느 역대 선거 때 못지않게 초박빙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혼전세 양상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앙선관위에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 이거 나중에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라도요. 예를 들면 벌써부터 뭐 부정선거 의혹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만약에 뭔가 문제점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가 이걸 오롯이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로 걱정스러워해서 우리 사회 근간을 이뤄야 되는 신뢰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이게 선거 관리잖아요. 이 문제인데 저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선관위가 좀 더 노력만 한다면 일단 다음에 있을 본선거에서는 얼마든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는 외부에서 내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확인하면서 투표용지를 받는 과정을 직접 못하고 두 번째는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가 직접 투표하면 넣지 못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보다 보니까 내가 투표했던 투표용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받았던 투표용지에 보니까 이미 기표가 돼 있어서 특정 후보에 대해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가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라 저는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소, 기표소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대기 장소가 충분히 여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며칠간 하면 어제와 같은 극단적인 혼란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가 준비를 해주되 대신에 어제 나왔던 일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가 된 투표용지가 배부가 돼서 그러면 이게 잘못된 투표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이런 대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입장 표명조차도 지금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제 3월 9일 날은 잘 치러져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전 투표도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 향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패배한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아마 불행한 일이 될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예. 납득할 만한 그 설명들을 국민들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투표소에 가보게 되면 투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추천한 한 분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를 했다든가 하는 그 전 과정, 그다음에 이 종이 박스로 투표용지를 수거를 했다 전 과정, 이 과정들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전부 다 봤을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비가 다 돼 있을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한치의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CCTV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참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전부 다 이제 진술도 다 미리 다 확보를 예, 해놓고 절대 이 부정선거라든지 또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승복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3월 9일 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어제 항의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6시 이후에. 네. 한 500m 줄을 서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목도 아프고 기침도 예. 나오는데 그 추운 데다가 1시간 반을 줄을 서 있다는 아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1시간에 말이 안 되는 5명도 거죠. 투표를 못한 곳도 그러니까요. 있었다면서요? 이거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자위를 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다시 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선관위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산불 소식부터 정가 대담까지 해봤는데요. 저희가 마친 대담 그리고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